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브레인더스 공동대표로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 스타트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을 열심히 투자할 스타트업을 찾고 계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도움을 주고 계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또는 아시는 분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인터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창업 도약 패키지 KT 협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의 일부 한 팀이고요. 우리 에임스의 우리 최성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에임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배터리 교체 충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나누를 서비스하고 있는 에임스입니다. 네, 일단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충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충전 중에서도 뭐 전기차 충전도 있고 뭐 핸드폰 충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충전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는 그 자동차 레벨, 언더 레벨에 있는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 네네. 전기 이륜차, 전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중에 가장 지금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이륜차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네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기 이륜차가 배달에 사용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네네. 이게 완속 충전이나 이제 유선으로 충전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면 네. 에너지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즉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제 네. 교체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네. 현재 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주변에 뭐 배달을 하시거나 할 때 대부분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점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전기 이륜차로 바뀔 것이다. 네. 바뀌고 있는 추세다. 네. 그러면 이제 전기 이륜차가 나와도 충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기존의 배달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건가요? 일단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물류 플랫폼들이 이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게 되었고, 네네. 그 성장에 따라서 이제 내연기관 오토바이, 흔히 말하는 이제 기름을 쓰고 있는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증대가 되었는데요. 네. 사실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대부분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하는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고 네. 저감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네네. 국가에서도 정책상 보조금도 주고 굉장히 많은 행정적 노력을 했죠. 네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에 네. 뭐 길게는 200km, 300km 이렇게 주행을 하고 네. 지속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50km 주행하고 나면은 이제 충전을 해야 되고 뭐 네네. 4시간씩 해야 되다 보니까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업무 특성상 지속성을 주기 위해서는 상시 충전된 에너지를 어느 정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지 않고서는 이제 산업에 안착하기 어렵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고 네.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뭐 똑같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뭐 급속 충전 장치가 먼저 보급이 돼 있어야 전기차가 이제 팔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전기 이륜차 시장도 비슷하지 않을까. 전기 이륜차가 빨리 뭐 되면 좋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을 텐데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실하다 보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사봐야 배달을 하다가 충전하라고 하면은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보급이 좀 느리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륜차 충전기 시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전기 이륜차도 전기 자동차와 동일하게 구매를 할 때 보조금을 지급을 벌써 이제 몇 년간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이제 대상 자체가 타겟이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을 타겟을 하고 있으나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전기차를 사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유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자꾸 집밥을 먹여야 되는 그런 충전 형태는 산업 자체에서는 좀 적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네. 뭐 예를 들면은 배달 대행 사무소가 있는데 네. 사무소에 오토바이를 줄지어 세워놓고 충전기를 꽂아놓는 거 행위 자체도 굉장히 불가능한 거고 네네. 결국은
그리고 전기이륜차가 아직은 전기이륜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배터리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달해야 되고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 제품들인데 네. 기술적 안정도가 좀 떨어지는 해외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네네. 뭐 배터리가 고장이 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안정화되어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데이터 기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좀 실증을 하고 있는 이제 팀들을 기준으로 해서 네. 배터리 교체 충전 서비스 자체의 충전기에도 이제 보조금을 올해부터 주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충전기도 보조금을 준 것처럼 올해부터 인프라를 확장을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라라는 개념에서 이게 단순하게 인프라도 늘리는 거지만 AS도 좀 잘 돼야 된다라는 포지션에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전기 이륜차에 네.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 배터리가 충전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충전도 하는 것이고. 근데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어떤 급속 충전기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완속 충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거에 대안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체해 주는 걸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예, 사실 충전 기술 자체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속 충전이나 급속 충전 기술 레벨에 맞춰서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고 네네. 충분히 기술력은 있으나 네.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즈가 크고 네네네. 이제 고전압대를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급속 충전을 받을 만큼의 용량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하면 이제 지금 오토바이 같은 거 딱 구조만 보셔도 네네. 딱 봤을 때 배터리를 넣을 만한 공간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량이 한정돼 있는 제품에 급속 충전을 넣게 되면 배터리가 예를 들면 좀 수명이 줄어든다든가 네. 좀 온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거의 이제 급속에 가까운 예를 들면 완충하는데 1시간 정도면 충전이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여하튼 좀 미리 충전해 놓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예, 충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사용자의 배터리를 케어도 해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 그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러니까 이륜차용 배터리를 만든다. 이게 약간 표준화 작업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벌써 이제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 다양한 기업들, 이제 국내 기업들이 그 표준화 작업을 위해서 이제 컨소시엄을 이뤘고, 저희가 그 컨소시엄 팀에도 있었고요. 네. 작년 11월에 국회의원에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표준화를 이제 제정을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표준화를 따를 수 있도록, 지금 아직 좀 일부 개정도 하고 있지만, 이제 배터리가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이제 충전 스테이션 마찬가지로도 이제 네. 표준화도 제정이 되고 있고 네네.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할 때 저희가 좀 분과위원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배터리를 가져오고 이륜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배터리가 표준화됐다는 거는 크기라든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딱 정해진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배터리라고 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왜 인류화를 시키려고 하냐면은 너무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충전기를 너무 다양하게 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이게 인프라 투자를 했었을 때 너무 이제 AS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리고 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부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 그 부분들까지 이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좀 규격화를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규격화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오토바이가 앞으로 이제 여러 제조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현재도 지금 저희 충전기 같은 경우는 벌써 3개사 이상의 제품들이 저희 충전 서비스와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네네. 이제 앞으로 저희와 이제 협약해서 진행할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오토바이 제조를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배터리 분야만큼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 기술을 쌓아야 되는 아직 히스토리가 어느 회사도 많지 않은 분야다 네네. 보니까 저희가 2015년도부터 했었던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과 한 8년에서 9년 했지만 네. 굉장히 오래 한 팀이고 네. 기술을 많이 쌓은 팀이 네, 된 네, 만큼 아직 이력이나 히스토리가 좀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오토바이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네. 그분들이
배터리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까지는 뭐 전문 기술이나 이런 거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네. 실제로 이제 이게 시장에 나가서 팔리려면은 뭔가 충전이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네. 특히 사업적인 용도라고 한다면은 자주 일어나야 되고 네. 즉시 일어나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충전소를 운영하는 업체와의 어떤 협업 내지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사들은 사실 오토바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히트 상품화돼서 또 오토바이가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네네. 제품으로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목적성을 띠고 있는데 그 목적성 제품들이 다 고속 주행보다는 이제 장거리 주행을 희망을 하고 있고 그 장거리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이 필수인데 제조도 하고 충전 서비스도 하고 배터리도 하고 너무 무거운 거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역할을 나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배터리하고 네. 그러니까 표준화된 배터리를 잘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스테이션 네. 이런 쪽에 굉장히 우리의 기술력이 집중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이제 저희도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그 보조금을 받는 전기 이륜차를 계속 보급을 했었던 팀이긴 했는데, 결국 오토바이 제조와 충전기와 배터리까지 하게 되면 사실 제조 입장에서는 제조 경쟁사가 되다 보니까 콜라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륜차 부분만 기술력이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내려놓고 우리는 배터리와 충전 서비스에 몰입을 하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업적인 색깔이 없다 보니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궁금합니다. 대표님은 어떤 이력이 있길래 이런 어떻게 보면 배터리 충전 관련된 일을 에임스를 시작하게 됐는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물론 당연히 전공도 저도 공학도 출신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제 해외 무역을 굉장히 오래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이제 사실 국내 시장이 시작하기 훨씬 전에도 이미 중국이나 해외 시장에서는 전기 모빌리티를 많이 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전기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이제 다양한 특성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이 모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화하고 이제 관광 문화 사업 같은 거에 다 연계를 하면 어떨까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국내 1세대 퍼스널 모빌리티 브랜드를 했었고 지금 현재 관광지에서 타고 계시는 그 전동 문화를 만든 팀이고요. 네. 이제 워낙 많은 수량의 모빌리티와 배터리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빌리티는 배터리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망가지면 모빌리티는 쓸모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계속 배터리를 연구할 수밖에 없고 고장 나거나 저희도 안 좋은 사례로 화재도 경험해봤지만 결국은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기술력 개발이 되었고 스테이션이나 교체 충전 플랫폼을 하게 된 제 계기는 굉장히 재밌는 계기인데 그 사용자분들이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충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셔서 배터리를 분리를 시켜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무거우니까 주유소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출발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여하튼 배터리도 만드시고 네. 어떻게 보면 이륜차용 배터리, 전기 네. 배터리도 만드시고 네. 그다음에 이 전기 배터리를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우리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또 이런 생각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배터리 분야는 워낙 지금 신생 분야이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이제 투자도 하고 이제 진출을 하려고 많이 하시죠. 네네. 그런데 배터리 산업은 사실 기술 기반이라기보다는 경험 기반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모빌리티에 얼마나 많은 숫자의 배터리를 사용해 봤고 그걸 운영을 해 봤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이게 배터리가 출시가 되고 출고가 되었을 때 화재 혹은 다양한 이제 AS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기반이 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BMS를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거죠. 단가가 싸고 저렴한 제품, 예를 들면은 이제 중국에서 갖고 오는 그런 제품들이 가격은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안정성은 떨어지고 네. 혹시 모를 사고가 나면 대부분 화재이기 때문에 0.001%라도 화재가 나면 인사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빌리티를 제조하는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데이터를 갖고 있고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팀하고 하는 게 사업적인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네. 사업이라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륜차 제조업체가 네. 하여튼 그러니까 배터리를 본인들 직접 만들 수는 없고 그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경험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네. 우리 거를 채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채택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충전 스테이션과 또 연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배터리를 이제 분리해서 핸드캐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도 연동이 돼야 되다 보니까 사실 따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설치가 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공급이나 수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배터리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지금 충전기라고 하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네. 한국 차원 국가 차원에서 일단 전기차 뭐 충전소를 보급을 했듯이 네. 지금 현재 이륜차에 관련된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 뭐 이와 관련된 좀 보급을 하자라고 해서 보조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 사업에 선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충전 스테이션을 막 깔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뭐 약 50여 기 정도 있었던 팀이었는데 네네. 올해 환경부에서도 이제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제 산업군으로 인정을 했고 저희가 보조금이 지금 올해 저희가 242기 가장 많이 지금 선정을 받았고 네네. 예, 뭐 당연히 뭐 기술력 평가 등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거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 한 400기 정도의 충전기를 보유한 팀으로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충전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충전기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지금 편의점. 이제 왜냐면은 이제 이 충전기를 사용할 타겟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이신데 배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권이 다 편의점 주변에 있는 뭐 주택상가 네네.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접근성이 좀 편리한 이제 편의점 위주로 저희는 대부분 선정을 했고 네. 현재는 뭐 이제 세븐일레븐이나 뭐 네. 이마트 이슈와 함께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국에 다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보조금, 이제 전기이륜차도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배달콜이 가장 많은, 뭐, 서울, 대구, 부산, 창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인프라를 까는, 어떻게 충전 인프라를 까는 데에도 보조금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 전기 오토바이의 어떤 배터리와 관련돼서도 보조금이 있는 거고, 네. 이렇다는 이야기죠. 전기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스테이션과 관련된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보조금은 저희가 많이 해서 올해 240몇 개를 받아서 총으로 보면 지금 한 400개 정도를 네. 우리가 구축을 했다. 네. 그러면은 뭐 우리의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있나요? 국내에서 이제 해당 분야가 이제 산업화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이전에 시작을 했었던 이제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토바이 제조에 대한 그런 이제 로열티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표준화라고 하는 어느 정도 그 범용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스펙 설정과 제품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단독 모델화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활성화 되려면 이륜차를 굉장히 많이 유통해야 되고 공급을 많이 해야지 충전기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일 기종으로 그 오토바이를 계속 공급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기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쟁사라고 하면은 없지는 않으나 아직까지 뭐 저희가 엄청나게 뭐 지금 걱정을 할 만한 이제 경쟁사는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 봐도 근데 저희가 주변에 보면 전기 오토바이를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네. 아까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자체가 충전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지 않으니까 네. 전기 오토바이를 살 이유가 없었을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서울, 부산, 대구 가장 많은 배달콜이 있다고 하는 곳에 한 400여 개의 충전 인프라를 갖춰 놓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의 배터리와 충전에 좀 잘 특화돼 잘 맞는 배터리가 이제 제조사에도 지금 들어가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시장이 전기 이륜차가 뭐 폭발적으로 많이 늘 수 있는 뭐 조건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자동차 산업의 발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 사용자가 선택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
고속화되어야 된다, 뭐 빨라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언제든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인프라, 안정적인 인프라와 AS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었을 때 네네. 그 다음부터 이제 기종을 고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충전기를 직접적으로 개발도 하고 배터리도 개발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뭐 경쟁사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경쟁이라고 보고 있지 않고 고객사로도 보고 있어요. 저희가 충전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이제 계속 보조금이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범용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업체에 저희 충전기를 뭐 예를 들면은 뭐 판매를 해서 보조금을 받게 한다든가 네네. 그런 사업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통로에 네. 대해서 이제 보면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뭔가 제조사에다 공급하는 네. 뭐 이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배터리가 달린 전기차가 이륜차가 나와서 충전을 네. 하는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뭐 지금 만약에 충전하게 되면은 뭐 요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지금 결국 에너지를 공급하는 구조가 되면은 뭐 이제 킬로와트당 얼마, 예를 들면은 주유는 리터당 얼마처럼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는 정액제 형태로 지금 에너지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요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4만 9천 원도 있고 3만 9천 원부터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정액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무제한 요금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배터리 공급도 저희가 네. 하고 있는 건가요? 배터리 공급까지 하고 있고 그 충전기 역시도 단순하게 저희가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렌탈 서비스라든가 그걸 통해서 수익화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신데 네. 뭐 공터가 있고 여기다가 충전기 설치해 가지고 뭔가 충전 수익을 내가 얻겠다. 네.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렌탈 같은 것도 하는 모델이 있는 거군요. 네, 현재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달 대행사들이 결국은 내가 데리고 보유하고 있는 그 라이더들이 결국은 다 이륜차를 탈 것인데 네네네. 기존에는 이제 내연 기관을 탈 때는 주유 수익은 그러니까 내가 렌탈을 내려주면서 갖고 있었던 수익 외에 주유 수익은 사실 주유소가 가져가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충전기를 도입을 하면 충전 수익을 그 지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가 되고 심지어 라이더에 대한 로열티도 가져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도 할 수 있고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렌탈 네. 서비스까지 함께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륜차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제조에 대한 미련은 좀 네. 이제 내려놓으신 거고. 잘하는 회사가 네, 해야죠. 네, 네. 잘하는 회사하고 협업을 하는 걸 택한 맞습니다. 거고 우리는 충전과 어떻게 보면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국고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인프라도 깔리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많은 이륜차가 팔려야 저희한테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륜차가 이제 대부분 이제 배달 서비스를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지만 그 보급 속도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뭐라고 할까 투자자들은 좀 그래도 좀 아직까지 많이 못 봤으니까 향후에 어떻게 될 거 뭐 늘어날 거는 같은데 네. 우리의 타겟은 한국에만 국한돼 있습니까? 그래서 좀 시장이 좁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팀을 만들었을 때 처음 타겟이 당연히 국내는 아니었고 당연히 글로벌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전기 오토바이라고 하면 오토바이 시장이 니치 마켓에 좀 가까운 네네. 자동차를 많이 타는 시장이고요. 네네.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이제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 훨씬 많죠. 당연히 그 시장을 타겟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뭐 남미 같은 경우는 벌써 수출도 했고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기술 저희 기술로 했었기 때문에 네. 로열티 이슈가 없어서 저희는 수출까지 했었던 팀이고 그리고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량은 뭐 이렇게 많지 않고 시장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 구매를 하면 로열티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에서는 1위를 하는 업체와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제안을 받아서 콜라보도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9월부터 오픈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충전에 대한 부분과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리고 말씀하셨던 해외 시장 베트남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이륜차만 많아진다고 해서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결국은 충전이 해소가 안 되면 확장이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러면 향후에 저희의 어떤 주된 매출은 네. 그러니까 이륜차가 많이 보급되면 될수록 뭐 배터리 판매 매출도 늘어날 거고 네. 그다음에 전기 이륜차가 돌아다니면서 충전을 열심히 해주면은 네. 어떻게 보면 아까 월정액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수익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네. 실제로는
뭐 어떻습니까? 기대로 보면은 서비스 매출이 늘어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이 산업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표준화 분과위원도 하다 보니까 지금 산업 안에 깊숙하게 좀 침투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단순하게 배터리 제조만 해서 제조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라 결국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는 건 유저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대가 되면 저희가 예상해도 나중에는 이 서비스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폭증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으나 저희는 사실 좀 병행을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서비스도 하고 저희 충전기와 저희 배터리를 통해서 저희 같이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이제 충전 운영 사업자들을 또 네네. 모집을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 중에서도 저희 플랫폼을 벌써 도입하고 싶어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고민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동안 투자도 또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로 네네. 뭐 투자 이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현재 투자는 약 40억 원 이상 저희가 누적 투자를 받았었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 중진공에서 약 RCPS로 10억씩 투자를 받았던 이력이 있고요. 네. 저희가 기존에는 사실, 기관 투자 외에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국가과제 큰 과제들, 저희가 뭐 2차 규제자유 특구나 뭐 5차 규제자유 특구 등 이제 굉장히 큰 배터리 관련된 그 국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 대한 니즈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인프라 확장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좀 산업적 위치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돼서 시세 확장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시리즈 A를 이제 오픈을 해서 네네. 좀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리즈 A 오픈했고 사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외부에 이미 뭐 만나본 분도 계시지만 이제 좀 공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 실제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계속 만나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약간 뭐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럴 것 같기도 한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어떤 거였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 시장의 성장성이 지금 거죠. 네.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시장이 성장할 것이냐에 네, 네. 대한 이제 퀘션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타깃은 어떻게 되느냐, 왜냐고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누가 생각해도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결국 이륜차라고 하면 그냥 베트남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시장인데 네. 과연 어느 시점에서 진출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 시장에 대한 뭐 공략 계획이라든지 당연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 시간이 굉장히 짧고 하니까 이거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관심 있으신 우리 투자분들이 직접 미팅을 요청하시면 네. 그때 아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뭐 저도 투자하는 입장에서 뭐 시장에 대한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팀 구성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팀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총원은 약 37명 정도 되고 굉장히 있고요. 많네요. 예,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예. 저희가 배터리 기술 개발 팀원들만 약 20명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륜차나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 서비스 이걸 하고 있는 그 팀 구성 멤버만 봐도 저희는 배터리 기술에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는 팀원들이고요. 대부분 다 자동차 뭐 BMS부터 시작해서 ESS, 뭐 UPS,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규제자의 특구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프로젝트도 했었던 팀이다 보니까 네. 좀 인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단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에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투자 유치 목표액은 50억 정도를 지금 목표하고 있고요. 지금 혹시 뭐 밸류 이런 것도 말씀? 밸류는 뭐 나중에 만나서 네. 직접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클로징 목표는 저희가 10월 말 이제 올해 안에는 왜냐면 11월 되면 보통 이제 클로징 하시니까 네네. 그 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50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이미 만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뭐 그래도 좀 커밋 해주신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아직 커밋을 받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본심 진행되고 지금 뭐 좀 어느 정도 이제 커밋 예정이 되어 있는 팀들도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그래도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성과, 네. 뭐 지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한 70억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지속적으로 R&D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과제 같은 것들을 사실 매출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영업의 수익이고 저희가 그냥 기본 매출 한 14억 정도 했었는데 네네. 벌써 한 5배 정도 성장하는 현재 상황이고 네. 뭐 이제 보조금을 기반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시세 확장이나 성장이 된다는 거죠. 시장. 네네. 네. 네. 그럼 올해 한 70억, 내년은 그럼 뭐 한 200억 200억 정도 정도 예상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네. 그러면 실제로 뭐 BP는 이미 달성했나요? 아니면 뭐 내년에 달성할 수 있나요? 사실 올해 달성하는 게 목표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은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설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손익분기는 넘기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네. 올해가 목표지만 사실은 지금 인프라에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매입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만나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고요. 네네. 지금 저희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우리 에임스의 투자에 관심이 있을 만한 분들께 왜 우리 회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투자 시리즈 A를 오픈한 이제 가장 큰 계기는 아직까지 좀 사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이제 많지 않았었던 게 사실 작년까지의 저희 기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충전 스테이션을 저희 자비로 계속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성이 확보가 되었어야 됐는데 올해 보조금이 나오면서부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수요책들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저희가 배터리 공장이나 저희가 생산시설 뭐 정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하려고 지금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어느 정도 산업 자체가 인정을 받은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 있고 고속 성장하는 이제 배터리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를 투자를 해주시면 그만큼 뭐 리스크가 있거나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지속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저희는 또 기술 기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목표는 상장까지 가는 게 목표이고 저희가 사실 기술 평가를 이미 받았던 팀입니다. 트리플 B를 받았던 팀이기도 하지만 뭐 특례 상장을 제외하더라도 벌써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약간 M&A 제안 등을 벌써 하고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물론 투자적 리스크를 다른 기업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느냐 결국 엑시트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열려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올해 국내 시장이 보조금이 나오면서 시장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었고 저희가 MS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지금 해외 시장으로 달려갈 생각입니다. 그 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CES 혁신상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베트남 시장 빠르게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러브콜들 지금 현재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저희를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글로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K 배터리를 정말 선보일 수 있는 팀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이니까 좀 많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뷰 들어보셨지만 어떻게 보면 전기 이륜차 분야의 배터리와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화된 기술과 그다음에 인프라를 이미 전국에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인프라가 없으니까 전기 이륜차가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는 좀 악순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이 됐기 때문에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제 좀 기대되는 팀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국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해외 진출도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의미 있는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